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죠. 자, 근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오늘 3% 떨어졌습니다. 75,900원에 끝났어요. 뭐 정별 구간에 있었지만 여기 86,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게 4월 달이고요. 그 이후에 하락이 나왔고 정배열을 유지하다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역배열로 전환이 되겠죠. 다음 가격대는 여기 73,000원대 장기 이평선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시죠? HBM이 삼성전자에서 그 퀄테스트가 이번에 통과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 때문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결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을 때 삼성전자가 떨어진다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약간은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벤더들 있죠. 뭐 흔히 얘기하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의 벤더입니다. 그쵸? 한미 반도체가 TC 본딩 장비를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하고요. 그 장비를 가지고 HBM을 만들어내죠. 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을 만드는 한 공정에 대한 장비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벤더 기준에서 보면 하이닉스보다 더 많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건 전체적인 시장의 조금 상승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하이닉스를 매매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사실상 20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적자 구간을 딛고 아무리 HBM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7만 원대부터 20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뭐 작은 종목도 아니고 하이닉스면 한국 시장에서 2등 종목이잖아요. 그런 종목군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약간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의 실적. 그쵸? 엔비디아의 실적은 거의 뭐 파괴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하이닉스가 돈을 어디서 받나요? 지금은 엔비디아에서 받죠. 그쵸?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하이닉스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닉스를 거래를 한다면 시장 관련해서도 무조건 보셔야 될 텐데, 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환율이 너무 낮은 위치에 있으면 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약해진다는 거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즉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아요. 즉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다는 거죠. 원화 환산 실적을 찍기 때문에 그랬을 때 환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근데 환율이 올라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된다.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딱 붙이고 있고 그게 삼성전자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라면 하이닉스는 당연히 호재거리가 되죠. 이게 HBM을 지켜온, 전 개인적으로 하이닉스가 HBM을 선점하게 된 게 삼성전자가 너무 못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세상 일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따라 붙겠죠. 근데 지금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다 좋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처지는 상황이 나올 때 하이닉스가 부각될 수 있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디램 쪽에 항상 문제화 되었었던 재고에 대한 문제, 그쵸? 재고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 내년 물량까지 전부 다 없어요. 그쵸? 판매 종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드아웃, 완판 없습니다. 재고가. 그쵸? 만들면 만드는 족족 나가요. 그래서 뭐가 나왔죠? 청주에 짓고 있는 M15X 공장. 그쵸? M15X 공장까지도 지금 HBM 공장을 일부 추가로 넣었습니다. 원래 M15X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게 22년 말인데 이때는 HBM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청주 공장, 그쵸? 새로 짓는 공장에 엄청난 캐파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HBM 설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투입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보셔야 돼요. HBM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개인 사용자용으로 내려옵니다. 그 기간이 보통 한 3에서 길면 5년 정도 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HBM 이쪽이 개인 사용자용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이 구간에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은 내가 얼마에 잡을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환율,
그리고 시장 관련된 이야기, 삼성전자까지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SK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것. 그러려면 가격을 잘 잡아야겠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당연히 HBM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HBM 관련된 내용과 함께 삼성전자의 상황과 빗대어서 하이닉스를 봤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즉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가격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치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죠. 즉 실적보다 가격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기 전에 가격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따로 뽑아서, 즉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따로 뽑아서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기간은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하이닉스 그냥 대기업이야, 우량주야 하면서 그냥 꾸준히 내가 보유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격을 판단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환율 관련된 내용도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있으면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환율에 대한 환경이 된다. 즉 매크로 단에서도 긍정적인 내용이 된다는 거죠. 뭐 뉴스나 그런 부분들 사실상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AI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젠스당 CEO, 그쵸? 엔비디아의 CEO입니다. 젠스당 CEO가 나와서 다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인정을 해라. 산업 변화가 일어났다 이미. 그쵸?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닉스의 가격대를 찾는 게 맞고, 제가 신고가 관련돼서 이야기를 계속 드렸으니까 신고가 종목군들을 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클리오입니다.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 계속해서 제가 매매를 한 결과 오늘 매도를 했고요. 45,000원에. 그쵸? 충분한 수익 구간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일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매도 구간을 잡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신고가 구간에만 공략하고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종목군들, 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매수 매도 다 신고가죠. 매수 매도 다 신고가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26%, 22% 이런 식의 수익을 만들어내고요. 최근에 전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 강하죠. 일진전기. 자, 내용 보세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2%, 1%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고 뭐 13%, 8% 이런 식으로도 수익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격을 먼저 보고, 즉 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돌파했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원전 관련주가 엄청나게 강한데 원전 관련된 내용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우리기술, 그쵸? 여기 보시면 우리기술, 자,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8% 상승해서 끝났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고가 돌파에 대한 부분, 자,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가 돌파 공략 구간을 노립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10억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즉 실적이 이번 분기 1분기 때 강세 구간으로 턴어라운드 된 걸 확인을 했지만 사상 최고 실적까지 가기에는 올해는 다 지나야 된다. 즉 올해까지는 하이닉스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을 이렇게 매매하고 있죠. 이런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가격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